내가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돈이 되는 물건일 거예요.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 3가지 중에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 관련해서 말소주의, 인수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공부하다 보면 말소주의, 인수주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말소주의, 인수주의라는 말은 법적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 경매, 특히 법원 경매 중에서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랑 그다음에 원비도 공매에서의 압류재산 공매는 법적 매각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법적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말소주의와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최선순위로 설정된 기준 권리를 기점으로 그 이전 권리는 인수하고 그 이후 권리는 그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들을 깨끗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말소와 인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기상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흔히 말소 기준 권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최선순위인 가압류. 두 번째, 최선순위인 압류. 세 번째,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권. 네 번째, 최선순위인 저당권. 다섯 번째, 최선순위인 담보가등기. 여섯 번째,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경매나 공매의 기입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 특이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 플러스 1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 굳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면 최선순위이면서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드린 전세권에 대한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안 된다 2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서 법조계에서 다툼이 있는 기준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순위이면서 배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또 배분을 모두 받았을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로 적용을 받는다.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최선순위라는 말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등기상의 설정일을 가지고 그 날짜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더하기 1 권리들이 최선순위로 있게 되면 그 권리에 이전에 잡혀있는 권리들은 내가 인수하고 그 이후에 잡혀있는 권리들은 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로 들어오지 않은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든가 소송을 예고한 예고등기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근저당권하고 동일시되는 지상권이 아닌 지상권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더 빠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 위에 전입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도 인수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6가지 권리와 특별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날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 세금에 대한 압류권, 어떠한 권리든 등기상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매각 이 물건들은 이 말소주의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등기가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소 기준 권리 보다 더 빠른 권리들이 존재하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등기부가 깨끗한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많은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권리 분석을 공부하시고 난 후에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어떤 권리가 있는 물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죠. 입찰 대상에서. 그러나 꼭 세상 일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설사 인수하는 권리가 있더라도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고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모두는 꼭 깨끗한 물건만 받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경험이 쌓이시고 법률적인 지식이 높아지시면, 이런 권리는 내가 인수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런 고수의 경지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오히려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서워서 입찰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낙찰받게 되죠.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설사 내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를 떠안게 된다 해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경제에 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돈이 되는 물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성공 낙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7가지 권리들도 서로 날짜 순으로 다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 중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플러스 1, 이 권리들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권리는 인수하고 그 이후 권리는 다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소 기준 권리도 포함해서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잡은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에 있고 그 밑에 한 10몇 가지의 권리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순위가 근저당권이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가능한 권리들을 6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근저당권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그 근저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 이하에 어떠한 권리들이 있든 다 말소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없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등기상에 굉장히 복잡한 권리들이 잡혀있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말소해 주니까 우리는 깨끗한 등기를 가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담보 가등기라는 게 뭔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에 대비되는 용어는 본등기라고 해요.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그 거래의 시점을 등기상에 우선 등기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고, 이 가등기에 기해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등기하는 게 본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래가 있었어요. 뭐 매매든 증여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래가 있었을 때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 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가등기 설정된 날짜가 등기상에 표시가 되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일이 진척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래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진행되면 1년 뒤에 그 본등기가 등기가 된다 해도 처음에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등기 일자를 봐주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에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채권의 담보 형식으로 담보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상에는 이게 담보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전 청구 가등기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담보 가등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는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라고 의사표시를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가등기권자는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담보 가등기가 최선순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을 때 그게 최선순위에 있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가능할까? 라고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유의사항에 이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임을 의사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담보 가등기구나, 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공매 기입 등기란 등기상에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공매는 공매 기입 등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세무서라든가 지자체가 공매를 개시하기 위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기입 등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의 등기를 들여다보셨을 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 저당 전혀 없이 달랑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아니면 공매 기입 등기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발소기준 권리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아니면 공매 기입 등기 존재하면 그것 자체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입일자가 더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인 거고, 전입일자가 느리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요 기입 등기를 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막 경매나 공매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말소하고 뭘 기준으로 인수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말소기준 권리 6가지 권리와 플러스 1 전세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인수하고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말소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를 권리 분석하실 때마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기입등기,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전세권.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등기 보실 때 내가 외운 7가지 권리가 최상단에 있는 권리 중에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말소기준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주의와 인수주의를 대입하셔서 이 권리 이상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 권리 이하는 말소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건 찾으셔서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